혹시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가족들이 꽃을 좋아해서 이곳에서 하는 추위 축제를 가고 싶은데 그 추위잎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피는데 40일 동안 이거 130만 송이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막 저온으로 막 보관을 하는 막 차례차례 막 피우는 이거 꽃이 많으면 말 자, 요리 그 사진 찍어서 막 SNS에 올려주기도 한데 그거 뭐 잘못 찍어서 그 올리면은 약간 다시 인증되고 여기서 하는 뭐 장미 축제도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곳에 예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돼지 농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돼지고기 많이 먹는데 아직 큰 영향을 미친 곳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시 놀러 가는 얘기도 돌아가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옛날만은 좀 해외로 가고 싶어. 삼성 은경철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했어? 마음에 든다고 했지. 직접 그랬죠. 미국이랑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가 오늘 주제인 이곳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레귤랜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테마파크, 사파리월드, 인썰매장, 화단제작, 명수의상부한 본격적인 워터파크, 그리고 소스 주제로 한 대형 축제 등등의 최초. 하지만 이런 것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삼성그룹과 은경철 창업주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자연농원에서 출발한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 에버랜드. 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하지만요. 1996년에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연농원이었어요. 앞부분에 왜 이병철 창업주가 다녀본 나라들 중에 마음에 드는 나라로 왜 미국과 스위스를 꼽았느냐. 일단 미국은요. 뭐 잘 살고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활기가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잠재력이 넘치는 인재들이 계속 모여들고 나라가 계속 전진하고. 그런데 스위스는 이유가 좀 달랐어요. 빈약한 자연자원, 그리고 뭐 산악지대로 쫙 둘러싸여 있는 불리한 입지 조건이요. 사람들의 노력, 그러니까 정밀공업으로 극복하고, 끊임없는 인내로 농축업 발전시키고 해서 식량 문제 해결하고 소득도 높이고. 그걸 이렇게 보는 게 당시에 우리가 가슴이 없고 가난한 나라를 지시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흑포고 막 70%가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다. 스위스를 보면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 특별한 거죠. 지금 못 쓰고 있는 땅을 개발하고 농업과 특산업도 기계화하고 또 기업화하고 그러면 우리 산림들에게 나아질 거다. 그것도 큰 산업이 될 거다. 여기서 에버랜드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요. 경기도 용인 인근에 산지를 중심으로 수백만 평의 땅을 계속 사모아요. 일단 제일 비중이 큰 한 80%가량은 나무를 심는 연구. 왜 나무였냐? 당시에 산에 나무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런데도 의미가 있었지만 보관이 있었던 거죠. 왜 나무가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열매 열리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경사가 급하고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는 큰 나무들 오래 사는 가는 좀 있어요. 혹시 못되었거든 뭐 험한 것 같지. 공무원 얘기하는 그 진짜 거기 가면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거명을 받은 나무들 써야 돼. 생일주체 같은지 띠가 그러지. 얘는 왕의 명령을 한다. 그리고 소질이 좋은 곳에는 과실이 나는 나무들. 예를 들어서 뭐 감나무, 스스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등등 식량을 증산해서 돈도 되게. 근데 이게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비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스질을 만들고요. 여기서 고기 좋고 돈도 되는 잉어, 붕어 이런 걸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놀리는 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를 심을 때 부적합한 곳, 땅이 안 좋은 곳에다가 낭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큰 노림수도 있었고. 그게 뭐냐, 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고 인구도 늘고 돼지 소비량도 막 증가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소고기였대요. 지금은 뭐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물론 뭐 지금도 고기하면 소고기를 하지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고기하면 소고기고 돼지고기 선호하는 현상이 별로 없었대. 그리고 이렇게 수요뿐만이 아니라 소고기는 공급도 일정한 거예요. 왜냐? 소가 이게 농업의 필수적이니까 농가들에서 소를 항상 일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고기도 쓰고. 근데 바꿔 말하면요. 이게 항상 농사에 필요하니까 소를 그냥 식용 고기 위주로 딱 한꺼번에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급증하는 육류 수요가 이제 소고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정부에서는요, 뭐 돼지고기, 닭고기 먹기를 권장하고 재벌들의 축산업 진출도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고기하면 소고기인 거지. 그래서 기업들 그리고 농가들도 돼지고기 키우기는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돼지가 막 키워가지고 풀었는데 안 팔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이때 함상이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양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돼지고기 얘기가 에버랜드를 저는 에버랜드뿐이니까 돼지고기뿐이 아니죠. 다른 재벌들은 뭐 남농이나 한우농장 같은 걸 주로 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뭐였을까? 자, 일단요. 고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소는 새끼를 낳는데 9달이 넘게 걸려요. 한 마리 정도 낳고. 근데 돼지는요. 한 넉 달이 채 안 걸려요. 그리고 한꺼번에 막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육 주수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1년 이렇게 이상 지나면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이 양돈에 성공을 하고 나면 일단 양돈 자체에 그치지 않고 물가본, 금본, 사료 이렇게 전 후방 산업을 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삼성에서 예전에 불리던 제이제다 주변에 CJ 바이오 산업을 하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뭐냐면 뭐 약 같은 게 아니라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뭐 효소,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 만드는데 되게 잘하거든. 이게 바로 그때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73년에 돼지 614마리 규모로 시작한 양돈 사업이요. 산속에 나중에는 6만 마리 이상 지게 돼요. 아무튼 돼지 얘기가 줄었는데 다시 자연농원 얘기도 돌아와가지고 토양이 좋은 곳에는 나무 심고 또 그게 약간 부적합하다 싶으면 식물, 꽃 같은 거 심고요. 그걸 바탕으로 식물원도 만들고 교수지 만들고 물고기 키우고 대규모로 양돈장도 하면서 또 돼지 키우면서 나오는 퇴비 이런 걸 나무 키우는데 사용하고 또 돼지고기 생산이 늘면서 이걸 또 팔고 76년부터는 일본에 수출도 하고 어디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래도 뭐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땅,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니까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도 아니고 놀러 다닐 때가 필요한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땅들에다가 동물원 만들고 놀이기구 같은 거 들여놓고 드디어 1976년 4월에 이곳에다가 용인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족놀이공원으로 개장을. 그때는 뭐 놀이기구들이 뭐 지금 수준은 아니고요. 회전목마 같은 것들 들어오고요. 이 놀이기구들이 근데 재밌는 게 각자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다르대. 회전목마 잘 만드는 회사, 롤러코스터 잘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렇게 해서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가 탄생한 거죠. 초창기에 사진을 찍어서 개장하는 사람들이 막 분유일 듯이 몰려. 그리고 초창기에 사파리월드 사진을 보면 야 이게 가능해 싶은 정도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88년에는 눈썰 매장도 만들고요. 가족들 나들이의 대명사 같이 막 되는 거죠. 이런 80년대 90년대에는 막 여기서 막 라디오 막 공개방송 같은 것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치밀한 사업 계획들이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현실이 됐죠. 실제로 막 나무들이 산을 뒤덮었고요. 과시 이슈들이 막 열매를 맺고 감, 사유 등등 수출도 하고 당시에 뭐 사유고 넥 주스도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게 남아있어야 돼. 이때 돼지고기의 생산이 계속했으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한국기업은 회사 규모를 뛰어넘었을 것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돼지나 품종을 개량하고 막 부침 등등 해가지고 채소 품종을 개량하고 이런 개량한 거를 막 일반 농가에다 분양을 하고요. 또 아까 꽃을 막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 노하우를 막 발전을 시켜가지고 장미 축제 같은 거 하고 튤립 축제 같은 거 하고요. 비파 축제, 뭐 백합 축제 등등 해가지고 막 꽃축제 열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튤립 축제 같은 경우에는 튤립이 왜 열흘만 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40일 동안 하려니까 하우스, 저온 창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겨울부터 막 애들을 막 서서히 키우는 거지. 그리고 온도를 낮게 키우고 좀 높게 키우고 해서 꽃이 피우는 시점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튤립이 100가지 종류가 넘는데 130만 종이 이거를 차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이게 하는 거죠. 40일 동안. 근데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오니까 네덜란드에서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네덜란드 대사가 와가지고 엄청 팬티시고 심지어 튤립 축제할 때 그거 다 넣어줘서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너무 돼지 안 키우잖아요. 돼지고기 안 나오잖아요. 삼성 이후로 재벌들이 앞다퉈서 양돈업에 뛰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돼지고기 많이 먹기 시작하고 막 일본 같은 데 수치도 잘 벌고. 그래서 공급이 급증하면서 80년대 들어가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농가의 불만도 커지고요.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는요. 재벌이 양돈업까지 해서 되겠냐.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 돼지 분유를 무단 방출하는 사건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기시아는 대기업의 가축 사육을 사실상 불허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 별세 뒤에 삼성은 양돈 사업을 쳤습니다. 핵심에 집중하자.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히 바뀌니까요. 자연농원, 이걸 테마파크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자. 그래서 1996년에 자연농원은 에버랜드로 이름을 바꾸고요. 테마파크의 기능에 집중하고 동시에 트리비안베이 이름을 열고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또 이름을 바꾸고 기능이 바뀌고 했던 에버랜드가 올해로 46주년을 맞는다고 하죠. 작년까지 누적 입장 내지 누적 한간나라 정도 된다고 해요. 재밌는 기록이 많대요. 거의 뭐 최장기 무슨 연단 입장성 세는 사람들이 손 뽑는 사람들 이게 누군지 너무 궁금해. 하루에 최대 입장률이 있었던 때가 1994년에 12만 명 넘게 하루에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다들 에버랜드의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기업은 각기 다를 테지만요. 그게 뭐 놀이기구일 수도 있고 사파리일 수도 있고 횡단일 수도 있고 장미, 튤립 축제 등등일 수도 있고 해리언베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번 증명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진혁이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에 지금보다 더 좋은 테마파크가 계속 존재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기억, 추억을 남기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업인을 어느새 좋은 걸 앞으로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전하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